옷장문이 세상을 향한 문이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28, 이선우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짐들이 한가득이었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검은 피부는 때로는 강렬한 개성이었지만 더 많은 경우 넘어야 할 벽이었다. 오늘 그 벽은 유난히 높아 보였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정점, 아도르의 디자이너 인턴십 최종 면접. 밤새 뒤척이며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선우야,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너무 없어 보이지 않게. 알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작은 자취방 한쪽 벽에는 어머니가 손수 놓아주신 빛바랜 조각보 액자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그가 존경하는 흑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장 미셸 바스키아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의 세상은 늘 그렇게 두 개의 문화가 아슬아슬하게 공존했다. 옷장 문을 열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며 골라 다림질해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 가장 무난하고 가장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색깔. 어쩌면 가장 자신을 감추는 색깔일지도 몰랐다. 괜찮아 이선우. 디자인으로 보여주면 돼. 내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되뇌며 옷을 갈아입었다. 낡았지만 손때 묻은 포트폴리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여름 아침에 햇살은 눈부셨지만 선우의 마음은 쉽사리 밝아지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반복되었던 면접장의 싸늘한 공기, 의례적인 질문 뒤에 숨겨진 편견의 시선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시네요. 라는 정중하지만 잔인했던 거절의 말들이 벌써부터 그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아도르의 본사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통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로비로 들어서자 값비싼 대리석 바닥과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선우의 길을 죽였다. 그의 검은 피부는 마치 잘 닦인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한 점의 잉크처럼 로비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애써 태연한 척, 그러나 잔뜩 긴장한 걸음으로 접수대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시 디자이너 인턴십 최종 면접 보러 온 이선우라고 합니다. 접수대 너머의 남자는 명찰에 인사팀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글서글한 미소를 띤 그는 그러나 선우의 이름을 듣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 이선우 씨. 네, 명단에 있으시네요. 성함이 특이하시네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셨나. 값비싼 샤넬 투피스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발머리, 그리고 차갑고 지적인 인상을 주는 안경 너머의 눈빛. 그녀가 바로 아도르의 디자인 팀장이자 오늘 면접의 핵심 면접관인 최유진이었다. 최유진은 마치 사냥감을 고르듯 지원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러다 선우에게 시선이 멈췄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선우는 그녀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경멸과 혐오감을 똑똑히 읽었다. 마치 길에서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그런 표정. 선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늘 정말 쉽지 않겠구나.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최유진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대기실을 나갔지만 그녀가 남긴 싸늘한 공기는 오랫동안 선우의 숨통을 조였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이선우 씨 들어오세요라는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우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면접실 문을 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면접실.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최유진 팀장이 가운데, 그리고 양옆으로 2명의 다른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최유진은 선우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쏘아보았다.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선우는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의자에 앉아 준비해온 포트폴리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유진은 선우의 포트폴리오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의 이력서를 집어들고는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선우 씨. 이름은 한국 이름인데 부모님 2분 다 한국분은 아니신가 봐요? 우리 아도르는 대한민국 패션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브랜드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디자이너를 뽑는 자리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회사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나요? 솔직히 말해서요. 시작부터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질문이었다. 선우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저는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의 국적이나 외모가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은 오히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제공하여 아도르의 디자인에 신선함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최유진은 코웃음을 쳤다. 글쎄요, 다양성도 좋지만 우리 고객들은 아직 그런 낯선 다양성보다는 익숙한 세련됨을 선호해서요.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 상업예술인데 팔릴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아무리 독창적이면 뭐합니까? 대중이 외면하면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인데.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선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옆에 앉은 다른 두 명의 면접관은 최유진의 눈치만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명은 지루하다는 듯 창밖을 내다보았고 다른 한 명은 서류에 무언가를 적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완벽한 고립감. 선우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핵심 디자인 컨셉을 설명하려 했다. 한국 전통 조각보의 패턴과 색감을 현대적인 스트릿 패션에 접목시킨 그가 가장 자신 있는 작품이었다. 제가 준비한 포트폴리오의 메인 컨셉은 경계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입니다. 한국 전통. 최유진은 그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았다. 너무 실험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 걸 누가 입는다고. 좀 더 대중적이고 세련된 감각을 기대했는데 솔직히 실망스럽네요. 혹시 해외 명문 디자인 스쿨이라도 나왔으면 또 모르겠지만 국내 대학 출신이시고 특별한 경력도 없어 보이는데. 그녀는 선우의 이력서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그의 피부색을 놀리며 던졌던 까만 콩, 아프리카 깜둥이라는 외침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이전 회사 면접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대놓고 면박을 줬던 면접관의 경멸 어린 눈빛도 떠올랐다. 숨이 막혀왔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지? 내 꿈은.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한 가닥 희미한 오기가 뒤섞여 일렁였다. 그는 테이블 아래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해야 했다.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러나 최유진은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듯 의례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이만 나가보셔도 좋고요.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절망감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고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최유진은 의외라는 듯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은 거두지 않았다. 제 포트폴리오 제대로 보시긴 하셨습니까? 선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최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다른 두 면접관도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살폈다. 이 자리가 단순히 외모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자리라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도르가 진정으로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실력을 보고자 하는 자리라면 저는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최유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가장 공들여 작업했던 조각보 스트릿 디자인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이 디자인은 팀장님께서 실험적이라고 누가 입겠냐고 말씀하신 바로 그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단순한 패턴의 조합을 넘어 저의 정체성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스트릿 문화의 자유로움, 그 경계에서 제가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그의 눈빛을 빛나게 했다. 최유진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선우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살짝 걷히고 당혹감과 불쾌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선우 씨,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당신 같은 패기,
다른 데 가서나 부리시죠. 우리 회사에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때였다. 면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고 김민준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대표님께서 갑자기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급히 결제 받으실 서류가 있으시다고. 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대표님이? 지금 이 시간에? 김민준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육중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중년의 남성이 면접실 안으로 들어섰다. 아도르의 창업주의자 대표이사인 박건영이었다. 패션계의 거물로 불리는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박 대표는 면접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을 단번에 감지한 듯 최유진과 선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선우의 손에 들린 포트폴리오, 정확히는 조각보 스트릿, 디자인 페이지에 멈췄다. 그의 눈이 순간 크게 뜨이는 것을 선우는 보았다. 이 디자인 자네가 한 건가? 박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강한 흥미가 담겨 있었다. 최유진은 당황하며 다급하게 말했다. 아, 대표님, 이 지원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입이라 제가 지금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최유진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선우에게 다시 물었다. 이 컨셉 아주 흥미로운데 자세히 설명해보게. 선우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박 대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디자인에 담긴 철학과 열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박 대표는 팔짱을 낀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선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최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다른 두 면접관은 아예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선우의 설명이 끝나자 박 대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면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박 대표의 낮은 웃음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훌륭하군. 정말 훌륭해. 이 정도의 독창성과 깊이라면 당장이라도 우리 회사 컬렉션에 올리고 싶을 정도야. 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대표와 선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대표님, 하지만 이 지원자는 경력도 없고 우리 회사 분위기와는. 박 대표는 차갑게 최유진의 말을 끊었다. 최 팀장,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나? 경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최 팀장도 잘 알 텐데. 그리고 회사 분위기? 혁신적인 디자인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기존 분위기에 디자이너를 맞추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선우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선우 씨라고 했나? 자네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드네. 특히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는 방식이 아주 세련되고 독창적이야. 이런 인재를 몰라볼 뻔했군. 박 대표는 최유진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최 팀장, 오늘 면접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선우 씨는 내가 직접 이야기 좀 나눠야겠네. 그리고 오늘 면접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하도록. 그의 말에는 명백한 질책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최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른 두 면접관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선우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같이 가자고 손짓했다. 선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박 대표를 따라 나섰다. 면접실을 나오기 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최유진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이전과 같은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당혹감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박 대표의 사무실은 면접실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박 대표는 선우에게 편안한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며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다. 이선우 씨, 사실 나는 몇 년 전부터 자네 같은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네. 커피잔을 건네며 박 대표가 말했다. 선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도르가 국내 최고이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할 수는 없지. K-패션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에너지야. 자네의 디자인에서 나는 바로 그 가능성을 봤네.
박 대표는 선우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겨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선우의 디자인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선우는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최유진 앞에선 그토록 떨리고 막막했던 말들이 박 대표 앞에서는 신기하게도 술술 흘러나왔다.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선 긴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박 대표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선우 씨, 우리 회사 인턴 과정 같은 건 건너뛰고 바로 정식 디자이너로 계약하는 게 어떻겠나? 물론 신입 디자이너로 시작하겠지만 자네 능력이라면 금방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믿네. 그리고 아까 그 조각보 스트릿 컨셉 다음 시즌 우리 회사 특별 라인으로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선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면접에서 떨어질까봐 아니 이미 떨어졌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정식 디자이너 계약 그리고 자신의 컨셉으로 라인 런칭까지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저 정말이십니까, 대표님? 선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박 대표는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물론이지. 나는 빈말하는 사람 아니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늘 면접실에서 보여줬던 그 용기와 소신 절대 잃지 말게. 그게 바로 자네 디자인의 가장 큰 힘이니까. 선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는 여러 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사무실을 나오자 김민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거의 아부에 가까운 미소를 지으며 선우에게 다가왔다. 이선우 디자이너님, 대표님과는 이야기 잘 나누셨습니까? 역시 제가 처음 뵐 때부터 남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선우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굳이 내색하지는 않았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고 사람은 또 그렇게 쉽게 태도를 바꾸는 법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선우가 아도르 건물을 나섰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강남의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북적였다. 아침에 들어설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합격했어. 그것도 정식 디자이너로.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기쁨에 찬 탄성과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우의 눈에도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며칠 후 이선우는 아도르의 신진 디자이너로 첫 출근을 했다. 그가 배정받은 디자인팀은 최유진이 이끌던 팀이었다. 하지만 최유진은 그날 이후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대표의 특별 지시로 대기 발령 상태라는 소문이 돌았다. 팀원들은 선우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그의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겸손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박 대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조각보 스트릿 라인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선우는 밤낮 없이 디자인에 몰두했고 그의 아이디어는 팀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의 디자인에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 안에 그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몇 달 뒤 아도르의 신규 라인 런칭쇼가 성대하게 열렸다. 쇼의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이선우의 조각보 스트릿 컬렉션이었다. 강렬한 비트의 음악과 함께 조각보의 다채로운 색감과 패턴을 모티브로 한 독창적이고 세련된 의상들이 런웨이를 수놓았다. 모델들의 피부색과 국적도 다양했다. 선우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인 경계 없는 아름다움을 무대 위에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쇼가 끝나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선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올라섰다.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검은 피부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룬 당당한 디자이너 이선우였다. 무대 뒤에서 박 대표가 다가와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내가 뭐라고 했나? 자네는 해낼 거라고 했지. 정말 자랑스럽네, 이선우 디자이너. 그때 누군가 선우에게 다가와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뜻밖에도 면접 대기실에서 마주쳤던 지원자 박은지였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멋진 쇼였어요, 선우 씨. 그때 면접 때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정말 축하드려요. 선우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날 밤 선우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돌아왔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그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만족스러운 미소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벽에는 그가 직접 적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나의 색깔, 나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경계의 아름다움을.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올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과 같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이선우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선우는 아도르의 핵심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그의 조각보 스트릿 라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K-패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패션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최유진은 결국 회사를 떠났고 업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빠르게 잊혀갔다. 그녀의 오만함과 편견이 스스로를 어떻게 몰락시켰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이었다. 김민주는 여전히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선우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깍듯하기 그지없었다. 선우는 그를 볼 때마다 인간의 양면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해 생각하곤 했지만 굳이 과거를 들추지는 않았다. 선우는 바쁜 와중에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소수자 디자이너 지망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이 가진 독창적인 재능이 편견이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그의 작업실 한쪽 벽에는 그가 멘토링했던 후배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와 작은 선물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어느덧 그의 나이도 30대 중반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도르에 몸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건 독립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브랜드 철학은 명확했다. 모든 경계를 허무는 패션, 피부색, 국적, 성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옷. 그의 독립 브랜드 런칭쇼가 열리던 날 쇼장에는 수많은 패션계 인사들과 함께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가 멘토링했던 후배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쇼의 마지막, 모든 모델들이 런웨이에 다시 등장했을 때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모국어로 아름다움은 다양성 안에 있다라고 적힌 작은 피켓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선우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을 때 관객석에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선우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절망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제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너 자체로 아름답다. 너의 다름이 너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어머니에게 향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저는 오늘 제 꿈의 또 다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작은 날갯짓이 세상의 모든 이선우들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데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은 그의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쇼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편견과 차별에 맞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한 인간에 대한 존경과 지지의 표현이었다. 쇼가 끝나고 선우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창밖은 여전히 분주한 도시의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빛바랜 조각보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 작은 천 조각에서 시작된 그의 꿈은
이제 세상을 향해 더 큰 이야기를 펼쳐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경계를 넘어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세상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시간이 흘러 이선우의 독립 브랜드 경계 없는 옷장 패션계의 주목을 받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디자인은 단순히 옷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는 매 시즌 인종, 젠더, 체형 등 기존의 패션계가 그어놓았던 경계들을 허무는 파격적인 컬렉션을 선보였고 그의 쇼에는 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델들이 등장하여 모든 몸은 아름답다는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어느 날 선우는 모교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다. 주제는 차별을 넘어 꿈을 디자인하다. 그가 졸업한 대학은 그에게 좌절과 상처를 안겨주었던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처음 발견했던 곳이기도 했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강단에 섰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앞에는 과거 면접장에서 위축되어 있던 청년 이선우가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성공한 디자이너 이선우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차별의 경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었던 깨달음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이름표를 붙이려 할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색, 출신, 성별, 혹은 여러분이 가진 다른 어떤 조건들로 여러분을 규정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진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이름표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특히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소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흑인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선배님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운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제가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선우는 그 여학생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특별한 재능이요?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저 역시 수없이 넘어졌고 문이 닫히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의 대답에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강연이 끝나고 선우는 한동안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세례와 사인 요청을 받아야 했다.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그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날 저녁, 선우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구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선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성공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지지해준 어머니가 있었고 하늘에서 그를 응원하고 있을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어떤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났고 어떤 별은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 모든 별들이 모여 아름다운 밤하늘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세상도 저 밤하늘처럼 각자의 다른 빛깔들이 어우러져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디자인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별들을 위한 옷,
그 어떤 경계도 없이 모두가 함께 빛날 수 있는 그런 옷에 대한 상상이었을 것이다. 선우의 브랜드 경계 없는 옷장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행보도 넓혀갔다. 그는 수익의 일부를 소수자 인권단체와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에 기부했고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등 윤리적인 패션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 어느 해 가을, 그는 파리 패션 위크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다. 한국인 디자이너, 그것도 흑인 혼혈 디자이너가 파리 패션 위크 메인 무대에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선우에게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다. 그는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컬렉션 준비에 매달렸다. 그의 이번 컬렉션 주제는 융합이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소수와 다수,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디자인을 선보이고자 했다. 그의 작업실은 수많은 스케치와 원단 조각,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오브제들로 가득 찼다. 드디어 파리 패션 위크, 그의 쇼가 열리는 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패션계 거물들과 프레스들로 쇼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백스테이지에서 선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모델들의 의상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쇼가 시작되고 강렬한 K-POP 비트와 함께 한국 전통 음악의 선율이 어우러진 독특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한복의 유려한 곡선과 서양 복식의 구조적인 실루엣이 완벽하게 결합된 의상, 화려한 전통 자수와 미래적인 소재의 파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우만의 독창적인 색감과 패턴. 그의 컬렉션은 한마디로 경계를 넘어선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다양한 인종과 체형의 모델들은 선우의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워킹을 선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패션은 특정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선우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피날레, 모든 모델들이 무대 위에 다시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선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쇼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다. 선우는 벅찬 감정을 누르며 관객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몇 년 전 아도르의 차가운 면접실에서 모욕감에 떨어야 했던 청년은 이제 없었다. 그의 앞에는 세계 패션의 중심에서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외치는 디자이너 이선우가 서 있었다. 쇼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외국 기자가 질문했다. 이선우 디자이너, 당신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소수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세상이 저에게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다름 속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는 작을지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외치십시오. 그의 말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이선우는 단순히 성공한 디자이너를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파리에서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선우는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여러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세계를 확장해 나갔고 그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 패션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는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의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디자인에 몰두했고 틈틈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그의 성공은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708 Total Characters 2888721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선우는 한국 패션계를 대표하는 거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브랜드 경계 없는 옷장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고 그의 디자인 철학은 수많은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결코 잊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선우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었다. 바로 올해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이었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그는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소감을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어머니, 저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박건형 대표님, 그리고 이름 모를 곳에서 저를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와 박건형 대표,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 후배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상을 과거의 저처럼 세상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있을 모든 이선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이 상이 그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다채로운 색깔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수상 소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그는 오랜만에 박건영 대표와 마주 앉아 회포를 풀었다. 박 대표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선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다. 자네를 처음 만났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군. 그때 자네 눈빛에서 나는 확신을 봤었지. 이 친구는 반드시 큰일을 해낼 친구라고 말이야.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박 대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우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대표님께서 그때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과거를 추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선우에게 박 대표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며칠 후 선우는 자신의 모교에서 진행하는 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이 재단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기념식에는 그가 과거 강연에서 만났던 흑인 여학생도 어엿한 디자이너 지망생이 되어 참석해 있었다. 그녀는 선우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몇 년 전 선배님의 강연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선배님 말씀처럼 저도 제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이렇게 디자인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우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격려했다. 내가 한 말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요. 당신의 다름이 바로 당신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언젠가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서 파리에서 만납시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감격의 눈물이 어렸다. 선우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날 밤 선우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모여 언젠가는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꿈과 희망의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이선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경계 없는 옷장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진정한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아름다운 디자인이었고 그 디자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패턴과 색깔을 더해가며 세상을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우의 장학재단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소수자 학생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직접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후배들의 성장을 도왔다. 그의 작업실은 종종 젊은 디자이너 지망생들의 열띤 토론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선우는 그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을 얻곤 했다.
어느덧 그의 나이 50세가 되던 해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패션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한 것이었다. 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그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편견의 벽 앞에서 좌절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패션이 가진 위대한 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패션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세상을 향한 메시지이며 때로는 침묵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이 훈장을 저와 함께 경계 없는 아름다움을 꿈꿔왔던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름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장 빛나는 힘입니다. 그 힘을 믿고 용기를 내어 세상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십시오. 그의 연설은 다시 한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삶 자체가 이미 차별과 편견에 맞선 용기 있는 투쟁의 역사였고 그의 성공은 그 투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나고 며칠 뒤 선우는 예고 없이 아도르 본사를 찾았다. 박건영 대표는 몇 해 전 은퇴했지만 여전히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가끔씩 들르곤 했다. 마침 그날도 박 대표는 자신의 옛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선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박 대표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이 대가 아니신가?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나? 선우는 웃으며 박 대표에게 다가가 자신이 받은 문화훈장을 보여주었다. 대표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박 대표는 훈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선우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나. 다 자네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나는 그저 자네의 가능성을 조금 일찍 알아봤을 뿐이야. 정말 자랑스럽네, 이 사람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긴장감 넘쳤던 면접실, 함께 밤새워가며 준비했던 첫 컬렉션, 파리에서의 감격적인 성공, 그리고 수많은 기쁨과 시련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 대표가 문득 말했다. 선우야, 내가 자네에게 못다한 이야기가 하나 있네. 사실 그날 면접 때 최유진 팀장이 자네를 그렇게까지 몰아세웠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선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박 대표를 바라보았다. 나중에 듣자 하니 최 팀장도 젊었을 때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꽤 심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하더군. 실력은 있었지만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아이디어까지 도둑맞았던 경험이 있다고 말이야. 어쩌면 그녀는 자네를 보면서 과거 자신의 아픈 상처를 떠올렸을지도 모르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네에게 더욱 가혹하게 굴었던 것일 수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말일세. 선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유진.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이름이었다. 그녀 역시 편견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가해자들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증오와 차별의 고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선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겁니다. 저는 저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박 대표는 그런 선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역시 큰 사람이야. 그날 이후 선우는 더욱 깊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의 디자인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화해와 치유의 메시지가 담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컬렉션 주제를 공허엑지스턴스로 정했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그 경계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의 마지막 쇼는 패션쇼라기보다는 한편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같았다. 다양한 인종, 연령, 체형, 그리고 장애를 가진 모델들이 무대 위에 등장했고 그들은 선우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각자의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했다. 쇼의 마지막, 모든 모델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나왔을 때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은 패션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선우.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를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의 경계 없는 옷장은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선우의 마지막 컬렉션 공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쇼는 단순한 패션 행사를 넘어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되새기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그의 활동에 주목했고 그는 여러 차례 국제회의에 초청받아 문화를 통한 평화와 이해 증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선우 재단은 이제 전 세계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 지원과 예술가 지망생 후원 사업으로 그 영역을 넓혀갔고 그는 종종 분쟁 지역이나 빈곤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들은 점차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선우는 여전히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젊고 유능한 후배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했다. 그곳에서 그는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순수한 창작의 기쁨을 느끼며 자연과 교감하는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작업실 창밖으로는 사계절 변화하는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고 그는 그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곤 했다. 가끔씩 옛 동료들이나 그가 후원했던 젊은 예술가들이 그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선우와 함께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예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다. 선우는 그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그의 작업실은 언제나 젊은 열정과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선우는 자신의 작업실 앞마당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오랜 친구이자 아도르 시절 동료였던 박은지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중견 디자이너가 되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선배님, 여전히 멋지시네요. 여기서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계세요? 은지가 웃으며 물었다. 선우는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받았던 조각보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던 옷들의 스케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옷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다채로운 형태로 변주되어 있었다. 마치 전 세계 모든 문화의 아름다운 조각들을 한데 모아 새롭게 빚어낸 듯한 모습이었다. 오래된 꿈을 다시 꺼내보고 있었어. 어쩌면. 아직도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네. 선우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지는 그의 스케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선배님의 이야기는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선배님 자신이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신데요. 뭘?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선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컬렉션에 대한 아이디어가 샘솟듯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경계 없는 아름다움의 가장 완벽한 결정체가 될 터였다. 그의 디자인은 이제 옷을 넘어 삶의 철학이자 세상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그의 전설은 그렇게 또 다른 시작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